네, 안녕하세요. 10분은 잘 씻습니까? 음,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예, 조금만 고생하시면은, 이제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되네요. 예, 그냥 먼저 14주차, 이제 2강, 먼저 끝이죠. 이제 수업은, 이제 1학기는 수업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 요번에 아까 이어서 나갑니다.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그리고 그냥 이어나가는 겁니다. 예. 중앙정부의 국무총리 산하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 도시, 구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위원회가 유사하면, 읍면동에는 자원봉사직의 정부 이축위원으로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이 있다. 한편 정부에는 1995년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 대상으로 2000년 7월까지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복지사무 집중화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과 조직 통합으로 인한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효과의 파급이라는 성과에는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1일부터 새로운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되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방화에 대한 대비의 성격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방정부 수준 시, 군, 구 및 시도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복지 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의 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등을 강제하고 있다. 다음은 공적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공부조와 복지 서비스 업무는 정책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집행은 행정부 소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형태이다. 따라서 전달체계 조직구조상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의 하달식 수직 전달 체계의 문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하달, 중간 및 하부 기관의 이러한 형태의 수직적 전달 체계 내의 중간 및 하부 기관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능동적 자율적인 대처가 어렵다.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 문제다. 둘째, 사회복지 행정을 지방의 일반 행정 체계에 편입한 것이다.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 체계가 행정부의 지방 행정 체계에 편입이 되어 사회복지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일선 전문 요원의 경우 일반 행정 업무를 겸임 겸함으로써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 체계 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 만족도가 저하되고 쉽게 소진될 수 있으면 결국 서비스의 효율성이 저하한다. 셋째, 전문 인력 관리의 미흡과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승진의 기회가 적어서 사기가 저하되고 일반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라 서비스의 효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 이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었으나 인원의 보충은 부족한 상태이므로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효과성을 악화시킨다. 넷째, 서비스 통합성이 결여와 각종 위원회의 활동 부진이다.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관련 부서는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으면 통합성이 낮고 결국 서비스의 단편성을 초래하여 서비스 효과성을 악화시킨다. 또한 전달체계 내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적 사회복지 선달 체계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달 체계 계층의 단순화이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하급 기관으로 이양한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직적,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보완적, 수평적 협동의 관계로 전환하고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필요성은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있다. 넷째, 정부 담당 업무 중 민간 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민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양하고 민간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그 조직과 운영면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여섯 번째,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전달 체계 내에 확대 배치해야 한다. 일곱 번째, 이와 같은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사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 이론. 사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는 순수한 시장 원리에 따라 사회복지 재화를 구매할 수 있지만 공공재로서 성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첫째, 순수 시장 원리에 의한 사적 전달 체계는 시장 원리의 사회복지 제하의 공급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요자의 자유선택에 의하여 수요자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전달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급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시장요금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하거나 상담 클리닉에서 임상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자격 있는 자만 제하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진입 규제가 사적 전달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개혁 요인이다. 미국처럼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상담 클리닉을 열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법인만이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조. 사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은 클라이언트의 자격 기준을 심사하여 선별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사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둘째,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정부는 서비스의 일차적인 욕구 충족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공정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지리적, 기호적, 시간상 편리한 여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공사 기관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과 보급 기능을 한다. 사적 체계는 행정적 융통성이 있고 의사결정 라인이 신속함으로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는 데 유리하다. 다섯째, 민간의 사회복지에 참여 욕구를 수렴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형태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여섯째,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 단체의 역할을 한다. 민간 기관의 경우 연합체를 형성하여 정부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을 줄 수 있다. 국민의 복지 욕구는 나날이 높아가지만 서비스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대신함으로 비용의 전략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은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조. 사적 사회복지 조직은 영리를 물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 조직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 조직의 사업 분야에서 협의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 협의회이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부서를 가진 여타의 단체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존재하는 복지협의회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이다. 이는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 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되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정진에 관심을 갖고 사회 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우리나라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셋째, 전문 분야 협회이다. 이 협의회는 앞서 논의한 두 협의회 유형 중 하나가 기능적인 형태로서 소협의회 또는 독립기구로서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가정 및 아동복지협의회, 레크레이션과 집단, 지도협의회 보건문제, 정신위생, 재활, 청소년 비행 예방, 청소년 서비스 분야 등의 기관 협의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 직능단체 협의회 예를 들면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음.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문제점.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조직 구조적 측면, 관리 운영적 측면, 전달 인력적인 측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 구조상 문제점. 첫째, 대부분의 사적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그 운영도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때문에 민간 부분의 장점인 자율성의 창의성을 제약이 뒤따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사적 사회복지 시설 중 생활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이 낮고 시설의 종별,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면 재정 상태 및 전문 인력 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기관의 경우도 도시 지역에 편중 분포되어 있으면 전문 인력의 부족과 재정의 취약성으로 시범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기간별로 유사한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실정이다. 셋째, 사적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은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함께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시설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수용자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관리 운영상 문제점. 사회복지조직협의기구는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미약하다. 생활시설협의회의 경우 재정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의 이수나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국민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정책 건의를 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용시설은 기관 간 협의 조정 체계를 구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여 프로그램의 중복과 누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생활시설은 재원이 빈약하여 대부분 만성적인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 특히 단순 수용 보호 3만 원은 클라이언트의 건전한 인적 형성, 사회생활 적응, 능력의 배양, 자립, 잘과 같은 복지 목표를 기대하기 어렵다. 첫째, 전달 인력의 문제점. 첫째, 생활시설 대부분은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취업 공고를 내도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전문 사회복지사가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용시설도 전문 사회복지 인력이 많은 복지관일수록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사회복지사의 중원과 이를 위해 정부 부담 인건비의 정액, 정액이 요구된다. 둘째, 사적 사회복지 조직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처우가 일반 기업이나 종사 직원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달 체계의 원칙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할 전문 인력 유지하고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달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방안. 첫째, 첫째 사회복지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시킨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시설 운영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민간 사회복지 자립을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 자원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14주차 2강을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고생들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말고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